네, 안녕하세요. 올리비아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올리비아이고요. 오늘은 기술과 커리어를 주제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송은빈님을 모셨습니다. 네, 은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이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인사를 또 나누니까 또 색다르네요. 그렇네요. 오늘 제가 기술과 커리어라고 좀 주제를 정했어요. 그래서 네네. 오늘 이따가 좀 얘기도 많이 나눠볼 텐데, 먼저 저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처음에 게스트 섭외를 요청을 했을 때, 진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어떻게 예스라고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냥 올리비아 님이 하자고 하시니까, 예. 그냥 바로 수락을 했고요. 예, 저한테도 되게 재밌는 기회일 것 같아서, 예, 그냥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그래서 그날 통화를 마치고 제가 이래서 이런 분들은 잘 되는구나. 네, 크게 막 바로 언니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래서 이분이 잘 되시는구나. 예스맨. 제가 그래서 이래서 잘 되시는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 그 은비님의 제가 또 자랑을 하거든요. 제 지인이 서울대를 졸업했다. 그래서 이제 은비님의 서울대 졸업 후 커리어를 좀 잠깐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미학이랑 정보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전공하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단은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한 6, 7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제일기획이라는 광고회사에 잠깐 갔었어요. 그래서 1년 조금 못되게 다니다가 다시 또 IT 업계로 넘어와서 구글 클라우드에서 마케팅을 4년 좀 못되게 하다가 지금은 다시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첫 회사가 굉장히 그래도 좀 오래 다니셨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중에 가장 오래 다닌 회사긴 하죠. 네. 그렇네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처음에 입사하셨을 때는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었어요? 제가 그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기 전에 인턴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인턴을 했던 부서는 지금은 없어진 부서인데, 그 개발자 플랫폼 사업부라고 해서 개발자들한테 기술을 전도하는 부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인턴을 했을 때는 에반젤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에반젤리스트가 한국말로 하면 전도사잖아요. 그래서 기술 전도를 하는 조직에서 그 전도사 역할로 인턴을 했었고, 인턴 끝나고 학교에 돌아왔다가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할 때는 똑같은 개발자 플랫폼 사업부 안에 개발자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팀에서 마케터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턴 하실 때 굉장히 인상이 딱 남으셨었나 봐요. 그래도 바로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시게 된 거니까. 저는 그랬다고 믿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운때가 맞아줘가지고 네. 그때 마침 부서에 신입사원 자리가 났기 때문에 저한테 기회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6, 7년을 보내시고 그 다음 이제 여정이 제일기획이에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어떤 이제 계기로 이제 제일기획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처음 입사했을 때는, 요새는 뭐 평생 직장 개념이 없다고는 하지만 저는 정년 퇴임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뼈를 묻고 그냥 60 몇 살까지 여기 다녀야겠다. 왜냐면 나 이 회사가 너무 좋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되게 태평하게 일을 배우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학이랑 정보문학을 전공을 했고 완전 문과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회사에서 저한테 정말 많은 기회를 준 거긴 한데, 당시에 생각했을 때는 난 문과인데 자꾸 개발자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라 그러고, 제가 개발자 마케팅 이후에는 또 프로덕트 마케팅으로 넘어갔었는데, 그때 제가 담당했던 제품군들이 개발 툴,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코딩할 때 쓰는 툴, 아니면 클라우드 이런 거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취직하면 공부 안 해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 공부하면 되지 무슨 일하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하면은 뭐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개발을 할 줄 모르는데 개발 툴을 마케팅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하다가 내가 이거를 좀만 더 하면 업계에서 나를 뭐 이렇게 개발 툴이나 클라우드만 했던 사람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될 테고, 평생 나는 이걸 할 수밖에 없다. 계속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해야 하는 이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빨리 아주 늦지 않게 탈출을 해야겠다 해서 IT 업계가 아닌 다른 업계들을 이제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에는 이제 제 친구들을 보면 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 친구는 뭐 이렇게 유통업계에서 식품 쪽 바이어 하는 애가 있고 네. 뭐 뷰티를 좋아하는 애는 화장품 회사 다니는 애가 있고 네.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이 확실하고 그쪽 업계로 나간 경우들이 있는데 전 저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한데 내가 뼈를 묻을 정도로 좋아하는 업계가 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섣불리 특정 업계에 갔다가 또 내가 후회를 할 수 있으니 네. 그냥 여러 업계를 경험할 수 있는 종합 대행사를 가자라는 생각을 했고 마침 이제 제일기획에서 공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팀이 여러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이제 일을 하는 팀이긴 한데 그때 마침 떨어진 프로젝트가 그 올림픽 성화봉송을 하는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기획에서. 네, 그죠? 제일기획에서. 맞아요. 그래서 제일기획이 삼성을 클라이언트로 갖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올림픽 스폰서이다 보니까 그 올림픽이나 올림픽 성화봉송에서 액티베이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원했던 팀에서는 이제 평창 올림픽 성화봉송을 한다는 거예요. 저 기억나요. 그때 네. 얘기해 주셨던 거.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겠다.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꼽자면 난 스포츠 좋아하고 그때 당시 이제 마케터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전 세계적인 행사가 뭐 올림픽, 월드컵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일기획하게 됐죠. 근데 제일기획은 그럼 조금 다른 회사들보다는 좀 짧게 다니셨어요? 좀 많이 짧게 다녔는데요. 이게 네. 도망친 곳에 낙원 없다고. 아니 제가 네. 공부하기 싫어서 이제 나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제일기획에 가보니까 제일기획은 사실 밖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광고 회사고 크리에이티브한 분들이 완전 드글드글하고 근데 가보니까 진짜 맞긴 해요. 맞는데 제가 그 결국에는 대행사고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네. 제가 거기에 좀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 이런 성향이 좀 큰데 네. 제일기획 같은 대행사는 내가 뭘 잘해가지고 클라이언트를 빛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좀 다른 아쉽더라고요. 거네요. 네. 네. 내가 갖고 있는 성향하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이 부분이 나랑 안 맞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도 이제 이직을 한번 했는데 이렇게 짧게 다니다가 나가면 이력서가 좀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올림픽 한다고 막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갔는데 저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동계올림픽만 하고 나오는 게 조금 네. 패배자 같은 거예요. 네네네. 왜냐면 올림픽은 또 하계가 꽃인데 그렇잖아요. 하계가 훨씬 더 규모가 클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열심히 여기서 참아내면서 도쿄까지만 하자. 인내하자. 네, 도쿄까지만 해야 된다. 평창 도쿄하고 이제 그 다음에 딴 데 가자 생각을 하던 차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림픽 하러 간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평창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너 이제 올림픽 끝났는데 뭐 하냐?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연락이 놀리려고 온 연락이었고 그 중에 한 두세 개는 그래도 절 도와주려는 연락이었는데 그 중 하나가 너 다시 IT로 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 팀에서 마케터 이제 뽑는데 이게 새로 캠페인도 시작하고 막 되게 좋은 기회니까 네. 너가 좀 지원을 해서 됐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평창에서 서울에 와가지고 면접 준비를 엄청 했죠. 난 진짜 무조건 가야겠다. 이건 탈출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 가게 됐어요. 그러시면은 이제 평창을 마치고 이제 지인분이 그러면은 추천을 해주신 거네요. 네, 맞아요. 지인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구글로 이제 네네.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구글에서는 아까 4년을 계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구글에서는 그럼 어떤 업무? 네. 구글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팀에서 마케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라고 했을 때는 이제 기업들이 옛날에는 뭔가 뭐 웹사이트를 운영하든 서비스를 운영하든 다 뭐 서버를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운영을 해야 됐지만 네. 한 10년?
15년 전부터 이제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면서 서버를 사지 않고 저희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벤더로부터 네. 그런 컴퓨팅 파워를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이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도 기업들이 서버 대신에 구글의 그런 데이터 센터를 빌려서 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담당했던 제품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라고 할 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게 하나 있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뭐 구글 닥스, 시츠, 뭐 구글 슬라이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런 제품군까지 담당을 했고, 제 롤 타이틀은 이제 프로그램 앤 이벤트 마케팅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구글 클라우드를 한국 내에 이제 잘 팔 수 있도록 알리는. 네, 마케팅 활동을 하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다가 뭐 집행을 하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또 구글에서도. 네, 너무 재밌었고 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예전에 다닐 때 마케팅을 했었잖아요. 그때랑 비교해 봤을 때 구글이 마케팅 예산이 훨씬 컸어요. 그래서 마케터로서 해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았고, 특히 이제 제가 구글 클라우드 조인했을 때는 클라우드 팀의 18번째 멤버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거의 200명 뭐 내외인 걸로 알고 있는데 18번째 멤버였기 때문에 되게 소규모 팀에서 마치 스타트업처럼 막 이제 새로 프로그램 론치하고 이런 거를 다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밌게 일했습니다. 구글에 다니셨을 때 제가 또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사무실 찾아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거기 그 뷔페가 뭐죠? 네, 뷔페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거기를 못 가봤네요, 제가. 구글에서 재밌게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가신 그러면은 어떤 계기는 무엇이에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마케팅을 이제 한 2, 3년 정도 했을 때 마침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은 오프라인 이벤트나 캠페인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다 온라인으로 하고 막 온라인 이벤트를 진짜 수도 없이 했거든요. 네. 근데 집안에 앉아서 그냥 저도 사무실도 못 가고 그냥 집안에 앉아서 모든 거를 다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오프라인 행사 같은 건 한 번 하고 나면은 끝났다 하면서 다 같이 막 으쌰으쌰 하는 자리도 있고 막 되게 즐거운 측면도 많이 있었는데 온라인은 힘이 덜 드는 건 아니지만 개수는 훨씬 더 많아지고 근데 막 오프라인 할 때처럼 뭔가 눈에 막 손에 잡히는 건 없고 하다 보니까 좀 지치기도 했었고 제가 마케팅을 그때까지 세면은 한 거의 뭐 10몇 년을 이제 마케팅만 계속 했던 건데 이걸 하면서 제가 뭔가를 배운다거나 제가 성장하는 느낌보다는 저를 그냥 갈아 넣으면서 그냥 저를 소진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마케팅을 계속 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제일계획에 잠깐 갔다가 다시 IT로 돌아오면서 결심했던 게 이제 다시는 IT를 안 벗어나야지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IT를 벗어났던 계기가 공부를 그죠? 너무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그죠? 네, 그냥 차라리 공부해서 여기서 있어야겠다. 네, 공부하면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오면서 IT에서 계속 있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뭐를 해야 될까? 왜냐면은 마케팅은 사실은 뭐 세일즈를 위한 리드를 만들고 뭐 파이프라인도 만들어주고 막 이런 역할을 분명히 좋은 역할을 하긴 하지만 돈을 쓰잖아요. 쓰는 조직이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돈을 버는 조직에 있어야 결국에는 회사가 더 나를 더 잘 알아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저는 외국계 IT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결국 한국 지사는 세일즈 오피스잖아요. 그래서 그쵸. 돈을 버는 조직이 힘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 그럼 나는 또 이제 더 늦지 않게 세일즈로 옮겨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일즈에 내가 원하는 재미있는 자리가 나면 난 무조건 가야지 하던 차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당시에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팀을 새로 만든다고 해서 또 지원해가지고 넘어오게 됐죠. 그럼 처음에 어떻게 아셨어요? 디지털 네이티브 부서가 생긴다는 것은? 그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다닐 때 알던 분이랑 이제 고기 먹다가 모든 걸 식사 자리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다. 그래서 나는 세일즈 괜찮은 자리가 나면은 가고 싶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고민을 또 토로를 했죠.
근데 내가 십몇 년을 마케팅을 했다 보니까 세일즈 조직에서 나를 세일즈로 당연히 안 보지 않겠냐. 얘는 마케팅이고 세일즈 경험이 없는데 내가 얘를 왜 데려와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것 같다 했더니 네. 그때 이제 만났던 그 분이 우리 회사에 디지털 네이티브 팀이 생기는데 여기가 이제 그 일반적인 영업팀들은 딱딱 정해진 고객사들한테 영업을 하는 팀들이 대부분이지만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성상 초기 스타트업부터 큰 데까지를 다 담당을 하고 이런 초기 스타트업들은 일반적인 영업처럼 막 원투원으로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뭔가 돌려가지고 거기서 좀 매출이 발생하게 한다던가 이런 마케팅의 색깔이 좀 있는 그런 일들 또 필요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 괜찮을 것 같다라고 그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마케터로서의 경험이 약간 연결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부서였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된 거네요. 네, 근데 뭐 선택을 했다기에는 면접 열심히 준비했어요. 제가 선택을 한다고 회사가 저를 선택해주진 않으니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터로서의 이제 10년의 이제 경험을 가지고 이제 영업에 도전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시니어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부서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쉽게 영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외국계 IT 회사에서 그런 영업을 부르는 롤 타이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어카운트 매니저. 왜냐면 고객사 하나하나를 어카운트라고 부르니까, 어카운트 매니저, 뭐, 어카운트 익세큐티브, 뭐,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 회사는 어카운트 익세큐티브라고 부르기 때문에 제 롤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지금은 보통은 뭐, 시리즈 D 이상, 이고 아니면은 상장까지 한 그러니까 디지털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그러니까 IT 스타트업에서 규모가 커진 그런 회사들을 담당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네. 뭔가 좀 또 색다른 이제 역할을 이제 맡으신 거네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오신 거잖아요. 네네네. 마이크로소프트로. 네. 근데 처음 이제 입사했을 때랑 뭐 어떤 점이 좀 바뀌었던 거야? 비교했을 때. 뭐 크게 체감했던 거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입사했을 때는 2010년 말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막 뭐 아이폰, 안드로이드 막 이제 나와갖고 커지고 이러면서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지지부진했었거든요. 막 윈도우즈 폰 좀 망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회사 분위기가 조금 막 이렇게 의욕적이거나 막 밝지는 않았어요. 맨날 약간 이렇게 말하면 조금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살짝 패배감에 젖어 있다고 해야 되나? 다시 왔을 때? 아니요, 처음에. 처음에가? 네, 처음에 입사했을 때. 그래서 네. 저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러거든요. 제가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 입사해서 계속 내리막길이었다. 네, 근데 이제 퇴사할 때쯤에 다시 올라갔거든요. 상승세를 탄 거예요? 네네네, 상승세였는데 이제 그때 제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도 되게 잘 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재입사를 하고 나서 몇 개월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오픈 AI랑 파트너십을 맺고 그 GPT 모델들을 저희가 다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해서 그 회사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변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네. 새로운 것들을 이제 하면서 뭔가 의욕적으로 이제 네네네.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 크게 이제 달랐던 거네요. 네네. 뭔가 근데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다시 왔을 때. 근데 다시 이제 면접을 볼 때 그런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면접관 분들이. 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냐. 이런 네네. 질문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또 그 얘기했죠. 저 원래 여기서 정년퇴직 하려고 했는데 상황상 나갔다가 왔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경쟁사 네. 그 정보를 많이 알고 왔으니까 제발 다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제가 인재입니다. 그러시면 총 3곳의 회사를 이제 다니신 거잖아요. 네네.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제일기획, 그다음에 구글까지. 네. 그러면은 여긴 이런 점이 좀 좋다. 이런 어떤 그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신입한테도 굉장히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입 때 아무런 뭐 이런 경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작은 제품이긴 한데 작은 제품 론치를 저한테 입사하고 한 2달 만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론치 행사를.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나한테 이걸 다 하라고? 하면서 약간 등 떠밀려갖고 어쩔 수, 이렇게 하고 나니까 끝나긴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신입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회사가 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건 가보니까 그 회사에 되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아요. 제일기획에서는? 네, 제일기획에 되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고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니까 특히 외국계 IT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노동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리해고를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뭐 퍼포먼스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하루아침에 네 롤이 없어졌으니 언제까지 안에서 자리를 찾지 않으면 나가라. 뭐 이런 게 되게 빈번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나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부서가. 네. 회사는 존속할 수 있어도. 네. 근데 이제 한국 회사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쵸. 네. 뭐 만에 하나 뭐 부서를 없애더라도 어떻게든 이렇게 다 순환을 시켜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사람으로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길게 보고 일을 할 수 있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었고,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진짜 막 큰 회사고 하지만 여전히 약간 스타트업 같은 그 느낌이 남아있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유연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구글은 사람들끼리도 너 이거 구글리한지 생각해봐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에 애초에 들어갈 때 인터뷰 항목 중에 네. 그러니까 뭐 자기 뭐 직무에 관련된 인터뷰도 있고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지 인터뷰도 있고 한데 그 중에 하나가 구글리니스라는 인터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도 사실은 한 문장으로 정리를 못 하겠는데 제가 그냥 구글 다니면서 생각했던 바로는 네. 일도 잘하는데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남들 배려도 잘하고 막 인성도 훌륭하고 막 이런 완벽한 이런 걸 육각형에 육각형. 가까워지는 네, 이제 네.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동료가 네. 조금 내 그 뭐라고 하지 기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한다거나 우리 회사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했을 때 되게 점잖게 그래요. 비구글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되게 젖어 있다가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왔는데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동료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 비구글리 하면 끝날 말을 제가 주절 막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보통 되는 회사에서는. 근데 구글에서는 그 구글리니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이 되게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뭔가 이제 신입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제일기획에서는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는. 근데 조금 조심스러운 게 네네. 제일기획을 제가 11개월 다녔기 때문에 이게 진짜 찍먹이라서 뭐라 얘기하면은 약간 패 끼치는 것 같아가지고 전부를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이제 그때 경험으로는 네. 그랬었다. 그리고 구글에서는 뭔가 뭐 문화가 조금 달랐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약간 유연한 문화들. 근데 되게 저 지금 되게 재밌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데 다른 이제 필드를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새롭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계속 한번 네네. 질문을 드려볼게요.